OT합니다. OT. 공통 수학의 기본말이고요. 너가 정한결이야. 공통 수학의 기본말입니다. 요 교재를 사오라고 통화한 어머님도 계시고 안 한 어머님도 계신 것 같은데 이거 사서 다니는 게 좋고요. 얘랑 똑같은 학원 교재가 거기 정성노트예요. 근데 정성노트는 개념 텍스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 텍스트가 필요한 사람들은 이거 사서 다니시는 게 좋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네? 혹시 우리 반 애들이 오면은 네. 네. 보강식. 보강실로 네. 보내주세요. 네네. 그리고 해설도 없거든요. 정답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성노트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라고 숙제를 낼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채점을 해야 되니까 이 책을 사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알다시피 옛날 교육과정으로는 수학 3인데 지금은 공통수학 1이잖아. 수학 3과 공통수학 1이 거의 비슷하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고요. 그게 수업 진행하는데 나름 방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을 준비해 올 사람들은 반드시 공통수학 1을 준비해 와야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에요. 번호는 이거고요. 번호는 이 카톡을 보낼 때 필요하겠죠. 근데 이걸 본인이 보낼 사람들은 저장하시면 되고 엄마를 시킬 사람들은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 번호로는 나한테 연락을 하는 것은 숙제 모르는 거 카톡 보내는 용도도 있지만 그냥 아무 때나 보내시면 돼요. 심심하면. 그리고 수업은 수토반이지 않습니까? 수요일은 5시 반에서 9시 반. 9시 반 이후라고 생각해야 돼. 9시 반에 칼같이 가는 학생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10시나 10시 반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9시부터 1시까지. 마찬가지로 1시 넘어서까지 있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왜냐하면 이 테스트에 대한 오답을 다 보시고 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1부는 몇 시까지냐면은 오늘은 지금 5시 반이니까 6시 50분쯤 그쯤까지 1부입니다. 1시간 20분 정도 되겠죠. 과제 질문 처리를 해요. 근데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진도만 쭉쭉 뺄 거고. 그리고 2부는 15분 쉬어요. 15분. 각 부 사이에 15분을 쉽니다. 여러분들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조금 쉴 수 없어요. 그래서 15분 쉬고 2부는 그러면 몇 시야? 7시 50분쯤에서 시작을 해. 무조건 8시 25분에 끝내요. 그리고 15분 또 쉬어요. 그러면 8시 40분이 되겠지? 8시 40분에 항상 이 테스트를 봐. 누적 테스트를. 이게 뭐야? 예신님. 앉으세요. 뭐야, 옆자리 빈된 적이네. 여기 누구였지? 이반 애가 아니었나? 그리고 우리 학원도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누적 테스트 학원이기 때문에 누적 테스트를 봐요. 근데 여기 적어놨듯이 수요일은 전 과정에 대한 누적 테스트를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은 모두 전이 아니라 전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배우는 게 공통수학 1이니까 학년으로 따지면 고1이니까 고1이 되기 전에 내용들을 다 배운 사람들이잖아. 특히 심화까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전 과정에 해당되는 시험 범위는 2-1, 2-2, 3-1. 3-2는 우리 학원에서 정규반 계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3-2는 안 하고요. 2-1, 2-2, 3-1 전범위에 대한 누적 테스트를 매주 수요일에 본다. 오늘은 무슨 요일? 수요일. 오늘 본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토요일은 평과정.
저거 공통 수학 1에 누적 테스트를 보는데 그럼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은 1단원 정도 오늘 1단원 거의 다 나갈 거고 다음 시간에 2단원 정도 2단원 반 정도 나갈 거니까 한 1단원까지의 시험 범위에 누적 테스트가 나온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내가 한 달 전에 똑같은 반 개강하고 지금 진행 중인데 그때는 그 그대로 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지금 이제 그 반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그 반이 한 8, 9회차쯤 되거든. 그 반의 8, 9회차의 누적 테스트의 범위는 1단원 다항식의 연산부터 7단원 1, 2차 방정식까지입니다. 다 누적이에요. 시험 범위는. 누적을 보는 이유는 뭐 옛날 거 까먹지 마시라고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과제가 나가는데 과제를 한다는 것은 보통 이제 그 공부를 대충 하는 남학생들 같은 경우 문제를 푼다 이게 남자거든요. 그게 아니고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하고 네가 하든지 엄마를 시키든지 하고 오답을 리트라이 하고요. 그러고 두 번 틀리면 모르는 거야. 모르는 문제랑 모르는 문항들을 다 모아. 그거를 나한테 저 번호로 카톡을 직접 보내든지 아니면 엄마를 시키든지 이렇게 보내는 이유는 2명 이상 모르는 문항을 내가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2명 이상 모르는 문항만 칠판에다가 질문 처리해드릴 거기 때문에. 그러면 니만 모르는 문제는 구경 못한다 푸는 방법을 그런 얘기고 그런 걸 그냥 그 속된 말로 씹혔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본인이 씹힌 질문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처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 씹힌 질문을 개별적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9시 반에 못 간다. 그 다음 데일리 리포트 1일 보고서인 거죠. 한국말로는 데일리 리포트를 매일 어머님께 혹은 아버님께 카톡으로 보내요. 내가 여기 나는 이제 단톡방 운영하는 게 아니라 단톡방 운영하다 보면 또 그 못할 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일이 다 보냅니다. 개별적으로 4가지 내용을 보내는데 진도, 과제, 테스트 결과, 클리닉이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데일리 리포트를 보내고요. 특히 이 테스트 결과는 다른 반과 달리 모든 수강생의 점수를 딱 까고 평균 계산해서 넣고 본인 점수를 넣어요. 그럼 이제 본인이 자기 자녀가 요 반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 확인이 되겠죠. 그리고 15문제고요. 15문제고 누적 테스트는 9점 이상이 통과고 8점 이하가 제시입니다. 제시를 봤는데 또 8점 이하다. 제 제시는 없어요. 한국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정기 클리닉은 토요일 오후 1시, 5시. 근데 우리는 수토반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죠. 아무튼 간에 부담스러우면 안 오시면 되는 거예요. 안 걸리면 되는 건데 어떤 사람이 강제로 와야 되느냐 결석을 했거나 아니면 과제를 안 했거나 과제 미결은 70% 아니다 80% 미만으로 내가 판단하면 과제 미결이에요. 그러면 그 거의 벌칙이지. 벌칙으로 이때 나와가지고 그걸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제시 8점 이하가 나오면 제시인데 제시를 이때 보시면 되겠어요. 이때 이제 강제수는 아니고 회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뭐 도저히 시간이 안 된다. 다른 거 스케줄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토요일은 9시이기 때문에 일찍 나올 수가 없어요. 9시 부터 나오면 몇 시 나오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요일에 뭐 한 4시나 그쯤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나와가지고 제시를 보시면 되는데 제시만 그런 거고 다른 학생들은 반드시 정기 클리닉을 나와야 돼요. 이게 뭐야? 글쎄야. 여기만 달려 있어가지고 이 자리에 따라서 좀 의견이 갈릴 것 같은데요. 오늘 잘 확인해 보시고요.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들은 시원한 곳에,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들은 더운 곳에 앉아주세요. 뭐 추우니까 온도를 올려라 꺼라 이런 거 다 내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러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본인이 냉방병에 잘 걸린다 그런 사람들은 사이드 위쪽 이런 데 앉고
옷도 들고 다니고 그렇게 하세요. 다 끝났나? 할 얘기가. 결석에 대한 그 사후 처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도 이제 결석하고 하고 있는 중인 사람이 있는데 여기 강의를 매번 찍거든요. 그래서 요 녹화 영상을 내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그거를 이제 나는 이제 그 유명한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듣보니까 그래서 그 채널을 얘기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 채널에 올리고 그 영상을 어머님들께 링크로 전송하니까 그걸 네가 받아가지고 그 강의를 보고 정기 클리닉에 소환되면 됩니다. 결석을 하게 되면은 뭐를 못하냐면 테스트를 못 보고 과제에 대한 질문 처리가 안 되니까요. 당연히 수업도 못 듣고. 근데 그 수업 영상을 제공하기 때문에 다 같이 모르는 질문 처리라든지 아니면 당일 진도는 그 영상으로 커버가 돼요. 근데 테스트 못 보는 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석을 하면 반드시 정기 클리닉에 소환 당한다. 다음 같은데 질문 사람 질문 있는 사람 그러면 치워주세요. 벌써부터 졸라고 폼 잡는 사람이 있는데 암흑기로만 2명 빼고 다 온 거네. 책이 있는 사람은 책을 주세요. 책이 없는 사람은 정석 노트를 펴시고 뭔가 적어야 할 게 있으면 정석 노트는 빈 공간이 많기 때문에 빈 공간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책이 있는 사람들은 제가 책에 있는 얘기를 거의 하기 때문에 책을 쫓아오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되고 책에다가 체크할 만하다. 어차피 책에 적혀있는 내용을 저 사람이 강조할 뿐이다. 그런 생각이 들면은 책에다가 뭐 밑줄을 치든지 형광펜을 칠하든지 하시고 책에 없는 얘기도 내가 많이 하거든. 소위 말하는 실전 개념. 실전 개념에 거의 최고봉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전 개념을 많이 제공하니까 그거를 책에다 적기에는 책이 너무 좁으니까요. 그러면 실전 개념이 나오면 정석 노트에다가 이부에 정리 없는 것이 좋을 거다. 컨텐츠 이런 거 소개할 필요가 있나? 우리 공통 수학에는요, 총 19개 단원이고, 앞에 4개 단원이 다항식의 연산이라고 볼 수 있고요. 5단원은 정석 고유의 단원이고, 6단원부터 11단원까지가 2차 방정식 관련이고, 12단원부터 13단원이 여러가지 방정식, 14단원이 부등식, 16, 17, 18단원이 개수세기, 18, 19단원이 행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단원 다항식의 연산을 할 건데 중딩 때 혹은 하던 거기 때문에 다 안 가르쳐놓을 수 없기 때문에 요거 정리할게요. 단원 이름은 다항식의 연산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첫 단원의 이름은 다항식의 정리인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방정리하는 그 정리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의 정리가 아니고 다항식이 지저분하면은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그런 뜻인데 그걸 하기에 앞서서 용어를 알아야 되니까 용어 정리부터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수학은 정의로부터 시작하는 학문이라는 간지러운 얘기로 시작하고 있는데 표고 단항식, 다항식, 항, 계수, 동유항 이런 용어들을
알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제시된 식은요 요거예요. 요거 요렇게 생긴 놈을 뭐라고 부르냐면 단항식이다 라고 부릅니다. 수나 문자가 곱하기로만 연결되어 있는 식을 단항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예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이 더하기가 개입되어 있죠. 더하기에 의해서 항이 구분된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 얘밖에 없었으면 단항식, 얘밖에 없었어도 단항식, 얘밖에 없어도 단항식이야. 단항식이 3개 더해져 있다. 그러니까 얘는 단항식이라 부를 수는 없는 거지. 항이 많다 보니까 다항식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 다항식의 각각의 녀석들을 단항식이라 부를 수는 없어요. 이 다항식에서 각각은 얘네들은 뭐라고 불러야 하냐면 항이다. 그러니까 왜 다항식이라는 이름이 나왔는지 알겠죠? 항이 많으니까 다항식인 거지.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용어는 정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해놓은 약속이기 때문에 네가 이 약속의 세계에 편입될 분이라서 왜 그런지 이해하시는 게 아닙니다. 받아들이시는 거야. 자, 그러면 요 단항식에서 이런 애들 여기 이제 1이 원래 있는 건데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요런 애들을 하나씩 또 부르는 힘이 있을 건데 얘는 뭐라고 하냐면 개수라고 하죠. 개수. 그러니까 문자를 x, y 두 개 다 문자로 취급하겠다. 그럴 경우 문자 이외에 곱해져 있는 수 혹은 문자를 개수라고 부르는 거고, 그리고 이 문자가 곱해진 개수 얘를 차수라고 부르죠. 근데 이제 알파벳으로 적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문자로 취급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항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3가지로 바라볼 수 있는데, x에 관한 것이다, 혹은 y에 관한 것이다, 혹은 xy에 관한 것이다. 3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3분의 2에 관한 것이다 그런 건 없어요. x에 관한 식이다 라고 치면은 x가 2개 곱해져 있기 때문에 저 단항식은 뭐라고 부르냐면 x에 관한 2차식, 2차입니다. 2차식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러면 이 2차항의 개수 x 제곱의 개수는 수인 3분의 2뿐만 아니라 y까지 개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이죠. 요거는 똑같은 얘기니까 아실 거고, 요렇다면 xy에 관한 것이다 라고 치면은 xy에 관한 몇 차식이게요? 3차식인 거지. 2 더하기 해서 3차식이에요. 아, 저기 3이 없는데요, 선생님? 2 더하기는 3이 없어. 3차식. 그리고 x제곱 y라는 녀석이 있는 거고, 요거의 개수가 3분의 2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문자라고 해서 모조리 문자로 취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에서 뭐를 문자로 취급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돼. 그러면 이 식을 xy에 관한 식이라 칠게요. 그럼 얘는 xy에 관한 몇 차식이야? 3차식이죠. 얘는 xy에 관한 몇 차식이야? 3차식이죠. 얘는 xy에 관한 몇 차식이야? 3차식이죠. 이렇게 같은 차수의 식으로만, 항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식을 뭐라고 하냐면 동차식이다 라고 하는데, 동차식이라는 용어는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 안 써요. 더 중요한 용어는 요 2개 있죠. 요 2개. 아, 여기는 너무 추운. 직방이가 너무 추운데. 요 자리가 좋을 것 같은데. 더운 상황들은. 자, 요 문자 부분이 똑같죠? 개수만 다를 뿐이죠. 이렇게 생긴 항을 특별히 요 2개를 특별히 뭐라고 부르냐면 같은 종류의 항이라고 해요.
동류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보통 동류항은 이렇게 쓰지 않고요. 개수를 묶어 쓰는 게 맞아요. 이렇게 쓰는 게 정리를 했다는 뜻입니다. 대학 제목이 다항식의 정리지 않습니까? 그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그냥 마이너스가 써도 되는 거야. 근데 마이너스 4분의 1이 개수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쓴 거야. 실제 식을 쓸 때는 네가 문제를 풀면서 다항식을 다룰 때는 굳이 이 식을 이렇게 쓸 필요가 없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끌고 나가는 게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동류항이 보이면은 개수끼리 계산해라. 그런 뜻입니다. 용어 정리가 어느 정도 됐고요. 넘어가서 문자 취급하는 법에 대한 얘기도 했고 차수에 대한 얘기도 했고 동차식이 뭔지까지 얘기했어요. 그 다음이 본격적으로 다항식을 어떻게 이쁘게 정리하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정리의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린 차순으로 정리, 오른 차순으로 정리. 내린 차수 내려간다는 소리고요. 오른 차수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차수가 큰 것부터 작은 순으로 내려가는 거, 그게 내린 차수. 차수가 작은 것부터 올라가는 거, 그게 오른 차수. 보통 내린 차순으로 쓰는 게 일반적이죠. 다항식을 갖고 놀 때는 여기 예를 들어 놓은 것이 여러분들이 보기를 푸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예를 들어 놓은 걸로 설명할게요. P가 2x 제곱 3xy 3y 제곱 빼기 2x 더하기 4y 빼기 3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식을 정리를 해보자 그런 얘기인데 정리를 하기에 앞서서 방금 전까지 배운 용어를 제대로 받아들였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얘는 항이 몇 개예요? 항이 몇 개입니까? 6개죠. 6개입니다. 얘는 x에 관한 몇 차식입니까? 이거 3차래. 3이 있어. x에 관한 몇 차식이에요? 2차잖아요. 2차. 이건 몇 차예요? 1차. 이 몇 차예요? 빵차. 이 몇 차예요? 1차. 몇 차예요? 빵차. 빵차죠? 그러니까 2차가 제일 크니까. 그러니까 어떤 다항식의 차수를 물어보면은 제일 큰 차수를 대답하시면 돼. 그래서 얘는 x에 관한 2차식입니다. y에 관한 몇 차식? 2차식입니다. xy에 관한 몇 차식? 2차식입니다. 자꾸 누가 쉬운 말해. 아, 요거 1 더하기 1은 2잖아. 2, 1 빵이잖아. 그러니까 xy에 관한이라고 말할 때도 2차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보겠어요. 얘를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다면 x에 관한 2차항을 가장 먼저 쓰는 거지.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렇게 쓰시고요. x에 관한 1차항은 몇 개입니까? 2개죠? 그러면 여기서 개수는 뭐예요? 3화에 여기 개수는 뭐예요? 맞으시잖아? 합 쓰는 거예요. 이렇게. 아, 이게 1차항이고 그 개수가 이놈이구나. 2개의 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상수항은요? x가 없는 게 상수항인 거잖아. 상수항이 총 몇 개야? 3개지? 근데 그것도 기왕이면 y에 관한 2차식이기 때문에 y에 관한 내린 차순으로 정리하는 게 이쁩니다. 그래서 3y 제곱을 먼저 쓰고 그 다음 4y 빼기 3 이렇게. 만약에 오름 차순을 요구했다? 그러면은 얘를 먼저 쓰고 그 다음 얘를 쓰고 얘를 쓰면 돼요. 어렵지 않죠? 보기 1번 정석 노트에다 보세요. 정석 노트에 보기 1번 있을걸요? 보기 1번에 1, 2번 두 개 있거든요? 보세요. 그 옆에 좁은 데다 풀지 말고 밑에다 풀어. 밑에 넓잖아.
거기다가 풀이하라고 노트처럼 만든 거예요. 바로 답만 쓰면 되는 문제니까 답만 쓰죠 이제. 괄호 1번 답 쓰고 괄호 2번 답 쓰고 그렇게 하고 말 그대로 노트야. 노트처럼 이용하면 돼. 잠깐만 여기 보세요. 동유항이다 판단되면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써. 뭔지 알아? 요 꼬라지로 쓰지 말라고. 이 상태로 쓰지 말라고. 이거 다음 이걸로 쓰지 말고 이거 두 개를 x로 묶으라고요. x에 관한 1차식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게 정리를 아름답게 한 거예요. 오라라라. 선생 말을 안 듣는 사람도 있어. 한 4명. 아니 뭐 오름차순 내림차순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한가? 맞아. 딱히 중요하지 않아. 그렇지만 기본적인 거긴 하죠. 세상에 다항식 문제 푸는데 내림차순으로 정리 안 하고 푸는 사람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똑바로 해야 된다. 1번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x에 관한 몇 차식인지 3차는 몇 개고 2차는 몇 개고 1차는 몇 개고 상수는 몇 개인지부터 쭉 스캔을 해야 되겠죠. 3차는 하나입니다. 4x 상승 단도로 쓰시면 되고 2차는 2개죠. 2개니까 2y 제곱이랑 5y 세제곱 이것도 y 세제곱으로 높은 차수이기 때문에 5y 세제곱 2y 제곱 이렇게 쓰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왜 저걸 따로따로 쓰냐고. 그 다음에 x항은 몇 개냐면 2개죠. 이것도 3y 제곱이 개수고 마이너스 4가 개수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가 3개가 상수항인 건데 그게 y에 관한 3차식이니까 y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좀 쓰자고. y 세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6 요렇게 쓴 사람 맞은 거야. 이거 이외에 다 틀린 거야. 그 다음 이건 p를 y에 관하여 오름차순으로 정리하시오. 그럼 이것도 y에 관한 3차식이기도 하니까 y에 관한 상수부터 쓰시면 되겠죠. y가 없는 놈이 근데 이것도 뭐 오름차순이기 때문에 y가 없는 놈이 4x 상승이랑 또 마이너스 4x랑 또 6이니까 얘도 오름차순으로 쓰죠. 센스 있게. 물론 요 세 놈의 순서가 바뀐 것은 맞은 걸로 인정할게요. 요 두 개도. 근데 뭐 이 두 개의 순서를 바꿨다거나 아니면 얘를 안 묶었다거나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y에 관한 1차식을 쓸 차례인데요. 1차항이 뭐가 있는지부터 스캔을 해야 된다고. 1차항이 뭐야? 하나밖에 없네. 2y. 그 다음에 2차항은 몇 개 있냐면은 2개 있어요. 개수가 2x 제곱인 게 있고 3x인 게 있잖아. 근데 우리가 오름차순으로 쓰고 있으니까 센스 있게 3x를 먼저 쓰자 이거야.
마지막으로 y에 관한 3차 항을 쓸 차례입니다. 누가 있냐면 5x 제곱 y 3승과 y 3승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묶어 쓸 건데 낮은 차수 쓰기로 했으니까 1부터 쓰라 이거지. 이렇게 요 두 개 위치 바꾸거나 요 두 개 위치 바꾸거나 요 세 개 위치 바꾼 거 인정. 그거 이외에 다른 걸 바꿨다? 다른 걸 안 썼다? 드는 거야. 자, 내림차순, 오름차순 정리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넘어갔어. 다항식의 연산이 제목이었잖아. 연산을 본격적으로 하겠다. 연산은 당연히 사칙 연산을 얘기하는 거고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차례차례 알아보겠다. 그런 뜻인데 덧셈, 뺄셈 같은 경우는 연산의 3대 법칙이 덧셈, 곱셈 같은 경우는 연산의 3대 법칙이 성립되니까 그것부터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일단 첫 번째가 교환 법칙. 다항식은 대문자가 됩니다. a 플러스 b와 b 플러스 a가 같다. 성립하고요. 곱하기일 경우에도 a 곱하기 b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안 써도 되는 거죠. 이렇게 같다. 당연히 수에서 성립하는 성질이 고스란히 성립된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이미 알 거고 중딩도 다 했으니까 다항식 다루는 건. 근데 뭐 빼기나 나누기는 말이 안 되죠. a 빼기 b랑 b 빼기 a가 어떻게 같습니까? 덧셈과 곱셈에서만 성립하는 성질이고요. 이번은 결합법칙. 결합법칙은 뭐야? 결합법칙은 뭐가 결합법칙이야? 응? 뭐가 결합법칙인데? 예? 네? 뭐라고? 연산 부호가 몇 개 나오죠? 2개 나오죠? 얘처럼 한 개가 아니라 2개 나오는데 2개? 2개 나오는데 괄호의 위치가 달라가지고 연산의 순서가 다른 거고 그 결과가 똑같으면 성립, 다르면 미성립이라는 얘기지. 덧셈 같은 경우 요거하고 요게 같기 때문에 성립입니다. 곱셈 마찬가지고 분배 법칙. 이게 결국 다항식의 곱셈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분배 법칙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항식의 연산에서 분배 법칙이 결국 곱셈 전개이자 인수분해거든요. 여러분들이 허구한 날 할 일이 분배 법칙을 쓰는 겁니다. 분배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런 다항식을 조작할 수가 있는 거야. a 더하기 b의 c를 ac 더하기 bc로 바꾸는 이런 걸 전체적으로 분배 법칙이라고 부르고 이쪽 방향을 특히 전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쪽 방향을 특히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죠. 특별할 거 없습니다. 이런 법칙이 뭔지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 계산을 막 되게 막 길게 해. 등호 여러 개를 쓰면서. 그러면 요 등호는 무슨 법칙을 썼고 쪼 등호는 무슨 법칙을 썼는지 물어보면 되겠다고. 그게 요 답은 보기 1번이에요. 그런 것들을 풀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각각의 법칙의 의미는 알고 계셔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기를 내가 적어볼게요. 3a 플러스 b는 b 더하기 2에 a 플러스 b잖아요. 이거를 막 거기 해설처럼 막 계산할 수는 없는데 당연히 5a 더하기 3b죠. 이렇게 암산을 적당히 해가지고 답을 바로 낼 건데 전부 다. 근데 이거를 굳이 이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 풀이를 보여주면서 무슨 법칙을 썼나요? 이런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칙들이 뭔지 정도는 알고 살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풀어보세요. 보기 1번. 이상하게 푼 놈은 무슨 법칙을 썼을까? 그런 문제인 거야. 심채원 졸려? 좋은 사람은 이름을 불러가지고 영상에 박제를 해야 돼. 듣보긴 하지만 언젠가 뜰 수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등호는 뭐 한 거야? 그렇지. 2를 이렇게 하나씩 곱했으니까 분배 법칙인 거고. 두 번째 등호는 뭐 한 거야? B와 2의 위치 바꿨네. 교환 법칙. 세 번째 등호는 뭐 한 거야? 그렇지. 원래는 이제 3A 더하기 2A를 한 다음에 더하기 B를 해야 되는데 B 더하기 2B를 먼저 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이게 연산의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교환 법칙이야. 그 다음 뭐 한 거야? 그 다음 아무것도 안 한 거야. 그 다음은 분배 법칙을 한 거야. 그러니까 3A 더하기 2A를 A로 묶어낸 거지. A로 묶어내서 3 더하기 1 계산한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굳이 따지고 보면은 분배 법칙을 거친 거야. 아무튼 다 썼지? 답 5번인 거예요. 그 다음 덧셈 뺄셈? 덧셈 뺄셈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앞에 개수끼리만 계산하시면 돼요. 앞에 개수끼리 동료항이 있으면은 동량이 없으면 그냥 따로따로 처리하시면 되고 동료항이 있으면 앞에 개수끼리만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들 알 거고 보기 2번을 풀어보세요. 돌아다니면서 모르는 사람들 속아낼 테니까 보기 2번 보기 2번 두 문제 있지? 둘 다 풀어. P 더하기 Q랑 P 빼기 3Q 적당한 암산은 필요합니다. 뭐 황소 출신이라서 나는 풀을 다 쓴다? 좋은 게 아니에요. 도운 사람 손 들어볼래? 좀 올릴게요. 도운 사람은 붙이세요. 잘 푸나 보려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야. 글씨만 봐도 등급이 보여요. 전원 다는 아닌데 거의 대부분 할 줄 알아요. 1번 답은 답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답을 불러드리면 1번 답은 3x 세제곱 더하기 5x 제곱 y 더하기 2x y 제곱 빼기 이거 못한가? 2x y 제곱은 y 제곱은 다른 거니까 2x y 제곱 빼기 y 제곱 2번 답은 빼기 x 제곱 더하기 5x 제곱 y 빼기 6x y 제곱 더하기 11y 제곱이랍니다.
넘어갈게요. 어차피 기본 문제 1-1번에서 방식의 연산을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방금 보기를 해낸 사람은 이거 보시면 되겠지? 구경을 집중해서 맞은 사람들은 대충 보시면 되고요. A가 x제곱 y 더하기 3y 세제곱 더하기 2x 세제곱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애초에 정리를 해서 갈게요. 일반적으로 x에 관한 내림 차순으로 정리하는 걸 즐기는 게 맞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 쓰겠습니다. 2x 상승 x제곱 y 2x 3y 상승 이게 a고 b는 2x 상승 더하기 3x y 제곱 더하기 빼기 y 제곱 c는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y 마이너스 x y 제곱 플러스 2y 제곱 이렇게 그러면 이 A, B, C가 전부 다 뭐야? A, B, C가 전부 다 뭐야? 이렇게 내가 퀴즈를 두리뭉실하게 되기 때문에 이 수업의 흐름과 눈치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요 A, B, C는 모조리 뭐예요? 당식. 다항식 너무 넓은 범위였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도 좁은 거. 3차식 XY에 관한 3차식인 동차식입니다. XY에 관한 3차 동차식입니다. 이게 동차라는 걸 캐치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조리 다 3차식이에요. 3차입니다.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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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자, XY를 3개, XY를 합해서 총 3번을 곱하는 경우는 몇 가지야? XY 중에 3개를 골라서 곱하는 경우는 몇 가지야? XY 중에 3개를 골라서 곱해서 나타나는 모양은 몇 가지야? 개수 무시하고 XY만 뿌려져 있어? XY가 뿌려져 있어. 오케이? XY가 막 뿌려져 있어 여기. 그 ABC 초콜릿 알죠? 거기 XY 적힌 것들만 모았어 내가. 한 1000개씩 뿌려놨어요. 그래가지고 딱 3개 이렇게 집었어. 오케이? 그럼 거기서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몇 가지냐고? 4가지잖아. 그 4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건 C인 거고 그 중에 3개만 갖고 있는 게 A, B구나. 이런 판단이 돼야 한다고. 이 식을 보자마자 그런 판단했고 답을 내겠습니다. 1번 A 더하기 B 더하기 C 암산을 적당히 하시라고. 그러면은 이 4가지 중에 얘네들만 하나씩 없고 얘는 다 있는 거니까 여기 예시당 쓸 때부터 같은 라인에다가 쓰는 게 더 좋았겠다라고 생각했으면 이 2개를 또 살짝 고쳐주면 좋은 겁니다. Y 상승자리를 여기다가 마련을 해주고요. XY 제곱자리는 여기다가 Y 상승자리는 여기였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같은 줄에 있는 애들끼리만 계산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암산이 가능한 거죠. 이거 쭉 더하면 3. 그러니까 이런 거 푸는데 이거 막 다수관이 더 안 하고, 응? 암산을 안 할 수가 없어 이런 문제는. 언제 그거 다 쓰고 있어? 쓸데없이. 팔도 아파, 시간도 날라가. 여러분 손해가 손해. 요 2개를 더하면 없어요. 쓰지 마시고. 요 2개를 더하면 2지요. 요 3개를 더하면 뭐야? 3가? 그 다음에 2번 A 빼기 B 빼기 C. 요거는 어떻게 계산하는 게 좋을까? 응? 이거는 쭈르륵 다 하는 게 아니니까 뭐 쓰지 않을 수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마이너스 1을 하는 거죠. 마이너스 20을 하는 거죠.
섞어가지고 푸시면 되지. 1번처럼 요 세 개를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요 두 개를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요 두 개를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요 세 개를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없어요?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된다. 유제 1-1번에 더 쉬운 문제가 있거든요. x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A, C는 x에 관한 4차식이고 B는 x에 관한 3차식인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지금 뭐 네 문제만 풀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하나만 하고 지나갈게요. 4번 유제 1-1번에 4번만 하고 지나갑시다. 1-1번에 1, 2, 3번을 안 했으니까 자동적으로 숙제예요. 정석 노트엔 답이 없기 때문에 정석 노트로는 채점이 불가능하니까 교재를 사가지고 채점하든지 교재를 살 수 없다 여러 사정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은 인터넷 도구는 답지를 구해가지고 채점을 하고 오답이 나오면 리트라이를 하고 모르면 질문 하시는 거예요. 채점을 안 해서 정기 클리닉에 소환된 전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정답을 불러드릴게요. 마이너스 x 4제곱 플러스 5x 세제곱 플러스 9x 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1 넘어가서 방식의 곱셈 나눗셈. 문자 여러 개가 곱해져 있는 거를 곱하기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지수법칙이라서 지수법칙을 중딩 때까지 배운 지수법칙을 일단 소개하고 있어. MN은 자연수고 중딩들은요. 그리고 A에 대한 조건은 없네. 그냥 MN이 자연수. 첫 번째. 제일 간단한 게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이건 뭐야? A가 M개인 거랑 A가 N개인 거 곱하면 A가 좀 몇 개입니까? 그런 질문인 거죠. 몇 개입니까? M 플러스 N개죠? 지수끼리 더한다. 그렇게 암기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나눗셈. 요건요? 뭐야? 요건 이제 아직 수원 지수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수의 0이나 음수가 있는 거 모르니까 가르쳐야 돼요. m이 n보다 클 때는 빼는 거고 m이 n이랑 같으면은 똑같은 거 나눈 거잖아? 그냥 1인 거고. 근데 뭐 어차피 여러분들 선행하는 중이니까 미리 알려드리면 그냥 미리 알려드릴게. 그냥 빼세요. 이 mn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a의 m 빼기 n이라 하고 그럼 여기서 추가로 요거 두 개만 몰랐던 사람들은 오늘 외우시면 돼요. 만약에 지수 0이잖아? 1인 거고 지수가 음수잖아? 그럼 역수를 취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a의 마이너스 3승은 뭐다? a 3승은 1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수 법칙은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인 거죠. 그게 뭐야? A가 M개 있는데 그걸 N번 곱했다는 소리잖아. 몇 개입니까? N개인 거죠. 이 두 개 곱한다. 그렇게 외워주면 되고
네 번째는 분배 법칙과 같은 느낌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고요. 요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4번과 똑같아요. 나눗셈일 뿐이고 따로따로 짤 수도 합체할 수도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연습을 위해서 보기 1번의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잠깐만요. 확인 좀 할게요. 저기 뒤에 가면은 기본 문제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보기 1번 5문제는 여러분들이 숙제를 해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기본 문제에서 요거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넘어가시면은 다항식의 곱셈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말했듯이 분배 법칙을 이용하는 거야. 1단원이기 때문에 전개가 컨셉이에요. 2단원 인수분해 따로 있기 때문에 전개를 하시오. 뭐 그런 형태로 다항식의 곱셈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다항식을 곱해서 이렇게 안 나오고 이미 다항식끼리 곱해져 있는 걸 주고 얘를 전개하세요 라고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러면은 전개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실전 개념 알려드리겠어요. 전개는 시스템입니다. 전개 시스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개는 뭘 하는 거냐면 각 식에서 하나씩의 항을 뽑아 곱한 걸 모조리 더하는 것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씩 뽑는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보기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다. 근데 보기 2번은 하나 할게. 보기 2번에 2번 할게요. 마이너스 2y 곱하기 3x 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7y 곱하기 마이너스 x 플러스 2y 이런 문제 이런 식을 주고 이거는 이제 인수분해가 돼 있는 것도 아니지. 유사 인수분해가 돼 있는 거. 아무튼 간에 요 식을 전개하세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뽑을 게 얘밖에 없는 거야. 얘는 뽑을 게 2개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얘를 뽑는 거고 얘는 이거 아니면 이걸 뽑는 거지. 9 곱하고 2 곱해서 더하고 2 곱하고 2 곱해서 더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문제는 좀 간단한 이유가 이 하나의 식이 하나의 항밖에 안 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적용시킨다 라고 갖다 붙이기가 좀 부끄러운 수준의 간단한 식이라서 아무튼 요 2개를 뽑았다 라고 치면은 마이너스 6x 제곱 그러니까 내가 뽑았다 혹은 택했다 이런 말을 많이 쓸 거야. 보지 마세요. 엄청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아까 적었어야 돼요. 전개 시스템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고난도 문제에도 많이 나와요. 뽑았다, 택했다 이런 말을 많이 쓸 거야. 니도 써야 돼. 따라서 집에 숙제할 때도 전개를 하고 있으면 속으로 뽑았다, 얘 뽑았다, 얘랑 얘 뽑아가지고 얘로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그냥 막 실제로 그 말을 하면 이상해지니까 머릿속으로 말을 하면서 그 짓을 하면서 식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얘를 뽑았으면은 이거고 얘 뽑았으면은 이거고 얘 뽑았으면은 이거죠. 혹시 동류항이 있을지 모르니까 마지막으로 체크 있잖아. 요 2개. 요 2개를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죠. 한 번 더 쓰면 좋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보기 3번에 2번 해볼게요. 보기 3번에 2번은 어떤 식이냐면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g 3z 곱하기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죠? 저기 황소 같은 데서는 어떻게 전개라고 배웠을 거냐면 여기 똑같은 거 찾아. 똑같은 거 안 보여?
그러면 합차로 전개하면 되잖아.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합차로 전개하시면 돼요. 근데 합차는 당연히 중학교 때 나오는 곱셈 공식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이 책 기준은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합차를 쓰지 않고, 그리고 지금 전개 시스템이 와닿지 않잖아. 그래서 그걸 와닿게 하려고 모른 척 그냥 생짜로 전개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얘의 선택, 얘의 선택. 근데 동류항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 왜냐하면 셋 다 똑같은 구성이니까. 그러니까 약간 암산을 가미하는 게 좋아. 얘 선택한 거 말고는 x 제곱을 만들 수가 없잖아. 얘 선택할 수 있지. 그거 말고는 y 제곱 만들 수밖에 없어. 얘 선택할게요. 그러면 요거 말고는 z 제곱항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문자를 곱할 계획이거든. 근데 얘랑 얘를 뽑은 거나 얘랑 얘를 뽑은 거는 똑같은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때는 암산을 가미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얘 계속만 생각하는 거다. 얘 뽑으면 얼마? 마이너스 2. 얘 뽑으면 얼마? 플러스 2.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얘 뽑으면 얼마? 마3. 얘 뽑으면 얼마? 마3. 마이너스 6. ZX 써주고 마지막으로 YZ 할 차례죠. 얘 뽑으면 얼마? 마6. 얘 뽑으면 얼마? 6. 쓸 필요가 없는 거지. 이런 식으로 전개 시스템을 지키면 전개를 못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디 보자. 여러분들 연습할 만한 게 보기 3번에 1번. 요 문제 위에 있는 거 있죠? 그거 해봐요. 전개 시스템 입각해서. 이게 책이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정석 노트가요. 그 기본 정석 책 말고요. 정석 노트가 우리 그 선생님들께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누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게 나오면 외치시면 돼요.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내가 문제를 적어줄 테니까. 이 문제를 맞춘 것 가지고는 아마 체감이 안 될 거야. 저게 적당히 무슨 실전 개념이야.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연습 문제를 풀다 보면은 체감이 확 될 거니까 잘 적어 놓으세요. 다음 다항식의 사칙연산의 하이라이트 나눗셈 가겠습니다. 이게 조금 거짓말 보태면 공통수학이 제일 중요해요. 다항식 나눗셈. 일단 뭐 너무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 실제로 나누는 것부터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거는 수의 나눗셈밖에 없지만 여기서는 다항식의 나눗셈을 알아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들 처음 듣는 내용일 거니까 그냥 룰이 있기 때문에 룰대로 하시면 돼. 근데 나누어지는 식은 상관이 없고요. 나누는 식의 상태에 따라서 설명이 약간씩 다른데 나누는 식이 만약에 항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은 그냥 분수처럼 만든 다음에 처리하시면 돼요. 그것도 보기에 있는 문제로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기 4번에 2번을 내가 볼게요. 3A 4제곱 B 세제곱 더하기 2A 세제곱 B 제곱 빼기 4A 제곱 B 4제곱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요거 나누기 다항식이 있죠? 근데 그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분모에
개를 넣으면 되는 겁니다. 제곱이 돼 있으니까 분명수를 써서 그럼 4a 제곱 b 제곱 이렇게 쓰세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일일이 약분한다는 느낌으로 처리하시면 되는 거지.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 4분의 3에 a 몇 개, b 몇 개 남죠? a 2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그다음에 가운데는 어떻게 변할까요? 불러보세요. 2분의 1 a. 세 번째 거 어떻게 변할까요?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이거는 나눗셈이라 하기도 좀 부끄러운 그런 문제였고, 본격적인 나눗셈은 뒤에 있는데 그 본격적인 나눗셈을 하기 전에 공통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어떤 개념 및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공식, 많은 문제에서 동원해야 할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당식의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해요. 항등식이 뭔지 모르죠. 항등식은 3단원에서 배울 거니까 잠깐 기다리시면 돼요. 여기서 또 나오긴 합니다. 항등식에서. 그러니까 이 등식은, 이 개념은 1, 2, 3, 4단원 중에 2단원표가 다 나와. 그러니까 1단원, 3단원, 4단원에 다 나오고, 그리고 뒤에 가서도 이제만 하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식이 있어. 이런 식이 있습니다. 외우셔야 돼요. 여기서 A는 누구냐? 나누어진 식입니다. B는 누구냐? 나눈 식입니다. Q는 누구냐? 몫입니다. R은 누구냐? 나머지입니다. 나누어진 식은 언제나 나눈 식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와 같다라는 겁니다. 수도 똑같은 관계식을 만족하는데 다항식도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로 가지고 먼저 납득을 시켜드리면 35 나누기 6을 해봅시다. 몫이 얼마죠? 5죠. 나머지가 얼마죠? 5죠. 35는 6 곱하기 5 더하기 5지 않습니까? 필연적으로. 요게 나누어진 수고요. 요게 나눈 수고요. 요게 몫이고요. 요게 나머지잖아요. 그렇지? 수의 나눗셈의 결과와 똑같이 다항식의 나눗셈도 그렇다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나누어진 식은 뭐라고? 나누어진 식은 뭐라고? 시작. 나누어진 식은 나눈 식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 다시 뭐라고? 나누어진 식은 나눈 식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 오늘 안에 100번 읊으세요. 100번 읊으셔야 돼요. 저거 관련된 문제는 앞으로도 많이 풀 겁니다. 오늘도 좀 풀 거고. 보기 5번에서 진짜 다항식 나눠서 하라거든. 풀게요. 50 아니네. 20 플러스 3x 3승 마이너스 2x 나누기 준다. 줘라. 여학생 2명이 줘라. 지금 한 명 깼고 한 명 계속 줘라. 2 마이너스 3x 쟤 누구였다? 허재이잖아. 조심 마세요. 플러스 x제곱 3차 나누기 2차 하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 별 얘기가 없으면 목과 나머지를 구하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그냥 목과 나머지 구하라 했거든요. 구하실게요.
나눗셈 할 줄 모르니까 나눗셈 하는 방법을 지금 배워라 그런 말씀입니다. 나눗셈 기호를 얘처럼 그대로 쓰고 이렇게 요 자리에다가 20을 쓰고 요 자리에다가 20을 쓰고 몫을 여기 쓰고 나머지 여기 쓰면 돼요. 근데 이 전부 다 x에 관한 항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개 쓰기가 귀찮으니까 나처럼 나누시면 됩니다. 3차항의 개수 적습니다. 2차항 개수 적습니다. 1차항 개수 상수항 순서로 약간 구분이 되게 간격 있게 적습니다. 그 다음 나누는 식에 똑같이 2차항 개수 되고요. 1차항 개수 상수항 이렇게. 그러면 1로 3을 제거해야 하니까 3배를 시키는 겁니다. 차수가 1차 차이였기 때문에 1차 자리에다가 3을 쓰는 겁니다. 실제로는 3x를 찾았다라는 뜻입니다. 몫이요. 얘를 3배 한 걸 여기 적어요. 이렇게요. 빼는 거죠. 그렇지. 1로 9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9배 하시고 9배 한 걸 적으세요. 되시고요. 이렇게. 그럼 마지막에 다 끝났으니까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걸 찾는 거야. 몫은 3x 플러스 9라는 얘기고 나머지는 19x 플러스 2라는 얘기다. 뭔 말인지 알겠죠? 할 줄 알겠죠? 문제가 더 없지? 내가 내볼게. 아, 여기서 저 등식이 성립하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잖아. 궁금하죠? 확인해 볼게요. 나누어진 식이었죠. 나누어진 식 쓰지 말고 나눈 식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가 진짜 왜 나오는지 확인해 보자. x제곱 빼기 3x. 그리고 이제 전개 시스템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얘 곱하기 목 3x 플러스 9 더하기 나머지 19x 플러스 요 놈이 저게 나오는지를 확인해 볼 거야. 간다. 얘를 뽑고 얘를 뽑는 것만이 3차겠죠? 3x 3. 얘를 뽑고 얘를 뽑거나 얘를 뽑고 얘를 뽑는 게 2차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9고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9잖아요. 다음 얼마야? 쓸데가 없는 거지. 그다음 1차를 만드는 건 얘 거 아니야. 얘 뽑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27. 얘 뽑으면 얼마야? 플러스 6. 암산태 얼마야? 마이너스 21이죠. 그 다음 상수를 만들려면 상수 픽밖에 없거든. 얘 곱하기 얘가 뭐야? 18이죠. 자, 동료항이 보이니까 한 번 더 씁시다. 요 두 개 더해서 이거고 요 두 개 더해서 이거잖아요. 그다 나왔죠. 오케이? 당연한 거니까 반드시 암기를 하고 사셔야 합니다. 오케이? 자, 다음 시기의 나눗셈 연습을 위해서 퀴즈를 내겠습니다. 4차 나누기 2차 정도로 할게요. 그냥 직선을 않는 거야. 숫자가 더러울 수 있습니다. 해보세요.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거예요. 시작! 이해 못하는 사람 색출을 위해서야. 이해를 한 사람도 해봐. 한 번 보여줘놓고 뭐 어쩌라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저걸 또 보여드릴 테니까 잠깐 기다리시고 한 번 설명했는데 이해한 사람 있을 수 있잖아. 아니면 초견이 아니든지. 거기 정성노트 잘 찾아보면 아예 빈 곳이 있는데 그런 데다가 하지. 아까 전개 시스템 그런 데다
정리하는 게 좋을 텐데. 어린이들이라서 공부하는 센스가 없구나. 얼마 안 남았습니다. 휴식 시간까지. 좀만 버티세요. 1시간 10분밖에 안 지났어. 놀랍게도. 아예 내가 쓴 대로 안 하네. 여러분 옛날 방식대로 하시면 안 돼. 다 뜯어붙이셔야 돼요. 내가 제시하는 방법대로. 초견인 친구들은 괜찮은데 처음 보는 친구들, 본 걸 또 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다 뜯어붙이셔야 돼. 내 방식으로. 자, 합니다. 이거 왜 달고 다니는 거지? 귀찮지 않나? 2, 0, 4, 3, 9, 13 나누기 마이너스 1, 2, 6 이렇게 하라고. 뭐하러 이 x 거듭제곱을 덩달아 쓰시냐고. 그러면 마이너스 2가 필요한데 4차 나누기 2차니까 2차 자리에 쓰세요. 그리고 마이너스 2배한 걸 쓰세요. 빼시고 이렇게까지만 쓰고 마이너스 4배가 필요합니다. 아, 숫자가 크네. 지성 마이너스는 포지티브한 사람인데. 이 뭐야? 6 곱하기 마이너스 17. 이거 안 돼. 어리라고 쓰면은 못 알아들어. 강점이다. 이겁니다. 맞은 사람 손 드세요. 맞은 사람 손 드세요. 하나, 둘, 셋, 6명. 나랑 똑같이 풀어서 맞은 사람 손 드세요. 7명 중에 2명. 똑같이 푸셔야 돼요. X 달고 다니지 마시라고. 틀린 사람들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고 다항식의 나눗셈을 실제로 해야 되는 때도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하기가 싫으면은 이 등식을 이용해도 돼. 이 등식을. 근데 1단원밖에 모르는 상태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방등식을 못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숙제를 하려면은 다항식의 나눗셈을 안 할 수가 없는 문제 있거든. 한 5개쯤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다 모른다고 질문하기는 좀 그렇잖아. 수업 왜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눗셈을 할 줄 아셔야 돼요. 다음 나눗셈 일단 요 개념으로 만들어진 문제가 있거든. 보기 6번인데 요거 한번 풀고 갈게요. 뭐 정리해야 할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 놔두고 이건 중요하니까 지울 수가 없고 이따가 하자. 아씨. 보기 6번 찾으세요. 보기 6번 문제를 읽을게요. 다항식 fx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몫이 x 플러스 1이고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일 때 fx를 구해라. 그런 문제입니다. 요 개념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거고 요 개념을 모르는 사람은 손도 못 대는 거예요. 나누어진 식은
뭐라고 했지? 시작. 누가 목부터 말해. 나누어진 식은 뭐라고 했지? 목부터 먼저 말하면 안 됩니까? 아, 됩니다. 어차피 그게 뭐니까요. 어차피 이 두 개를 바꿀 수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나눈식 뭐라 돼 있어 문제에서? 나눈식이야 머릿속으로 말하면서 그걸 실제로 적는 거야. 그 말을 적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 해당되는 걸 적는 거라고. 뭐야? 곱하기 뭐랬니? 몫이 뭐라 돼 있는데? 몫이라고 되뇌이면 쓰는 거예요. 더하기였고 나머지 뭐라 돼 있어? 이게 답이에요. 응? fx를 오겠으니까. 오케이? 나누어진 식을 나눈 식과 몫과 나머지를 주고 요구한 거기 때문에 요거를 쓰기만 하면은 답이 나오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오케이? 물론 전개하고 싶죠? 전개합시다. 얘 뽑아요? 얘 뽑아요. 얘 뽑아요? 같아요. 암산해요. 얘 뽑아요. 같아요. 암산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눗셈의 좀 특별한 방법을 하나 소개하고 있는데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조립제법이에요. 조립제. 이거 중요하니까 노란색으로 조립제법. 그냥 한자야 한자. 일본에서 개발된 나눗셈 기법인데 요거는 이제 언제만 쓸 수가 있냐면 나누는 식이 1차식일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나머지만 찾을 경우엔 뒤에 나오는 나머지 정리만 쓰면 되고 목까지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는 조립제법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몫이 필요해야 돼.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 몫이 필요하면서 나누는 식이 1차식일 때. 요 두 가지 조건에 부합된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조립제법이라는 나눗셈 기법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문제가 보기가 아니라 여기 예를 든 게 있거든요. 그거 할게요. 2x 세제곱 빼기 3x 더하기 5 요거를 1차식 x 빼기 3으로 나누래요. 그랬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해라. 구했습니다. 요거랑 비교해 드릴게요. 그냥 나눗셈으로 가볼게. 2, 0, 마 3, 5 나누기 1, 마 3. 그러면 3차 나누기 1차니까 몫은 2차겠죠. 2차. 풀고 얘기할게요.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2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얘를 2배 해야 되겠지. 2배를 하시고 2랑 빼기 6을 줬습니다. 뺍니다. 6이랑 빼기 3이겠죠? 6배를 하는 거죠. 6이랑 빼기 18이겠죠? 뺍니다. 5 내려오시고요. 15배겠죠? 15배를 하면 이렇게 되고요. 뺍니다. 요게 나머지 48이 나머지 2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5가 몫이다. 이렇게 실제 나눗셈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틀렸나? 산수가 틀렸나? 50이 아니에요 하지 마시고 50이다 멍청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조립제법 노로 해보면 똑같은 수를 써. 개수를 2, 0, 마 3, 5를 쓰고 조립제법은 이 기호가 아니라 이 기호를 써요. 이 기호를 쓰고 요 공간에다가 뭔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좀 남겨두셔야 돼. 이 공간을 쓸 공간을.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두 개를 쓰는 게 아니라 얘를 0으로 만드는 수 한 개를 씁니다. 즉 3을 써요. 3을 쓰고 계산 방법은 나눗셈하는 방법은 2를 그대로 내려요. 연합회를.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곱해요. 요 두 개를 곱합니다.
그대로 내리고 이 두 개는 곱합니다. 곱합니다. 그리고 그 곱한 결과를 여기다가 적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런 다음에 이 두 개는 여기 이제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내려온 건데 이게 두 개가 있잖아. 그럴 때는 이 두 개를 더하셔야 돼요. 더해서 여기 내려요. 6. 이 6이 이 6이에요. 그 다음 다시 이 두 개를 곱해서 여기 올리고 이 두 개를 더해서 내리고 이 15가 25예요. 그 다음 요 두 개를 곱해서 여기 올리고 요 두 개를 더해서 1차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나머지는 상수고 그 상수를 나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런 얘랑 똑같은 조그마한 거 미니미를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 앞에 세 놈이 몫의 개수들인 거고 맨 마지막에 한 놈이 나머지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 적힌 수와 여기 적힌 수가 똑같다? 라는 생각이 들 거야. 다 똑같이 써.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적인 나눗셈보다 더 빠르고 간단하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나눗셈 기법으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조립제에서. 왜 여기는 뺐는데 왜 여기는 더 있냐? 여기가 빼기 3인데 여기는 그냥 3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빼는 거 여기는 더하는 거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 실제 나눗셈과 똑같은 건데 훨씬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 두 개의 상황에서만 쓸 수 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연습 필요하죠? 보기 7번에 1, 2번 둘 다 해. 요거 하고 쉴게요. 쉬어야 할 시간이 고가 됐으니까.